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사람의 이미지는 한번 망치면 끝일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략 20년 전부터 계속 만화를 그려왔는데요. 처음 만화 커뮤니티에 만화를 올릴 때 나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잘난 척을 조금 했어요. 내 캐릭터는 먼 미래에 10억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원의 가치도 안 된다는 둥, 뭐 10원의 가치도 안 된다는 둥, 밟아서 막 가루가 되고 막 더 밟을 게 없을 것 같은 상태가 되고 가루가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려서 휙 사라져버릴 정도의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막 밟아대는 것 같은 상태가 됐는데도 저를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그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당했는데요. 옛날에 전 가진 건 없었지만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 혼자 그들과 오랫동안 싸웠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절대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싸우기로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평소 자신감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한 것이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저를 공격했던 이들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계속 착하게 활동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팬이 한 명 한 명 생기려고 하면 그들이 회방을 났어요. 저 사람 처음에 이 커뮤니티에 왔을 때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퍼먹은 사람이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굳이 그 얘기를 저를 처음 안 사람에게 알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또 처음 저를 공격했던 이들과 싸웠죠. 또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는 저들을 보았어요. 왠지 싸우고 있는 저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고 이제 그만 싸우기로 했어요. 그랬는데도 저를 처음 공격했던 이들은 계속 저를 공격했고요. 제가 만화만 올리면 예전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까지도 저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삐뚤게 나가게 됐는데요. 삐뚤게 누가 제 만화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댓글을 달면 막 싸우고, 너무 화가 나면 만화도 막 지워버렸다가 또 나중에 다시 올리고, 또 지웠다가 또 올리고 싶으면 또 올렸다가 또 지웠다가 올렸다가 또 대판 싸우고 만화를 또 지우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 순간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아주 성격이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저를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처음 공격했던 이들은 지치지 않고 저를 계속 공격했고요. 나중에 제가 삐뚤게 나갈 때도 저를 공격했고, 삐뚤게 나가니까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저를 처음 공격했던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도 저 사람 성격이 못된 사람이구만, 응? 원래 저렇게 못된 사람이야, 못된 먹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저는 처음부터 저를 공격한 이들을 끝까지 무시했어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한 결과는 어땠죠? 결국에는 그들이 저를 막 나쁘게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저를 막 나쁘게 한 거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저를 공격했던 이들을 끝까지 무시했다면 결과는 달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을 무시해도 저를 지치지 않고 계속 공격했죠. 하지만 제가 착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더니 그들의 이간질에도 넘어가지 않는 팬들이 생기게 됐어요. 물론 많은 수의 팬들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작품 활동에 멋진 성과를 냈다면 팬이 더 많아졌겠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저를 공격하고 계속 공격했던 이들과 계속 싸우고 계속 삐뚤게 나갔다면 저는 그 소수의 팬들도 얻지 못하고 무너지고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자, 만화 활동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부터는 방송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큰 실수를 했죠. 일명 베개 퍼포먼스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큰 욕을 먹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사과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만화 커뮤니티에 만화 연재를 했을 당시에 있었던 일과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분명 사과를 하고 착하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베개 퍼포먼스 때 공격했던 이들이 끊임없이 그걸 문제를 삼고 계속 공격을 했던 거예요. 저는 또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또 나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착하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도 저를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대판 또 싸우다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엔 그 베개 퍼포먼스에서 끝날 이미지가 질이 안 좋은 베개 퍼포먼스 더하기 성질 잘 내고 욕 잘하고 성격 못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느꼈습니다. 베개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를 계속 욕하는 이들을 무시했어야 했던 것을요. 무시하고 저는 더욱더 착하게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베개 퍼포먼스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게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늘 신경이 날카로워졌었죠. 그래도 그 베개 퍼포먼스 때 저를 공격하는 이들을 끝까지 무시했다면 저는 지금 다른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베개 퍼포먼스 때 사과를 했었지만 절 공격하던 이들이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확실하게 사과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영상 채널에 남기라고 해서 저는 이미 사과를 하고 끝난 일에 대해서 사과 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그 사과 영상을 올려서 남기면 너의 그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저를 공격했던 이들의 말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그 사과 영상에 싫어요 테러를 하고 저의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무시했어요. 결국엔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니만 못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사과 영상을 빌미로 사과 영상의 내용과 제가 나중에 하는 말을 비교하면서 말이 다르지 않냐, 사과 영상 때와 말이 달라, 그리고 저를 공격했어요.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이들과 계속 싸우면서 매일매일 화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화를 내게 되는 때가 많은 그런 방송을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명랑하게 방송을 하기로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베개 퍼포먼스를 빌미로 저를 공격하고 이간질하는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 팬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팬들로 인해서 저는 밥을 벌어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그럭저럭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커뮤니티에 만화 연재할 때와 방송할 때가 똑같아요. 똑같은 경우에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만화는 돈벌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과 방송은 돈벌이가 됐었다는 점이 다른데요. 아무튼 둘의 공통점은 저를 공격하는 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을 보면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는, 뭐 똑같은 실수는 아니더라도 뭐 베개 퍼포먼스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당하는 순간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 그렇게 삐뚤게 나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활동을 그만둬 버려야지. 다시. 한번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당하는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삐뚤게 나가거나 인터넷 활동을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응을 안 했다고 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때도 반드시 있지만요. 제가 말하는 건요, 법적 대응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일들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이어야지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건 사람들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겠죠. 아무튼 보통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제가 순간순간 삐뚤게 나가지 않고 계속 착하게 노력했다면 저는 지금 더 잘 돼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저의 잘못은 베개 퍼포먼스 단 하나였을 것이고, 그 일조차도 결국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식으로 갔을 것이고 더 잘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한번 망쳤다고 끝 아니에요. 물론 인터넷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들만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는 매우 힘들잖아요. 매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좋은 일 거의 없이 지내온 사람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있는데요. 일을 한번 망쳤다고 해서 인터넷에서의 평판이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터넷에서의 이미지가 한번 망가졌다고 해서 그냥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건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별 탈 없이 아주 순탄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성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망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망쳤어도 크게 망쳤다고요? 크게 망쳤어도 끝이 아니에요. 새롭게 예전보다도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잘 하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는 때들이 있겠지만 실수를 할 확률을 계속 줄이면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잘 될 거예요.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도 나중에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하면 새롭게 나를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은 계속 하되 주변에서 안 좋은 쪽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말할 거예요. 한 번 망치면 끝이라고요. 한 번 망쳤다고 끝 아니에요. 주변에서 안 좋은 쪽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물론 좋은 쪽이라도 부추기는 쪽으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무조건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머리 아프겠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차근차근 모든 것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세요. 이 세상엔 운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운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운 또한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요. 긍정적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운 또한 내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도우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스스로를 돕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해낸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얘기 좀 많이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예전부터 꼭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였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반드시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것을 친구들도 경험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보낸 수많은 시간들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나 자세히 얘기해주잖아요. 부디 내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요. 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 10시까지 늦잠을 좀 잤어요. 왜냐면요, 어제 새벽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모기장이 있기는 한데 어제 샤워한 다음에 잠깐 소파에 누워 있다가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모기한테 왕창 뜯겼죠. 근데 어제는 희한하게도 윙 하는 모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10군데 정도는 물린 것 같아요. 그렇게 모기한테 물리고
새벽 내내 괴로워하다가 너무 괴로웠죠. 괴로워하다가 잠들었다가 깨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기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불을 꺼놓고 자는 깜깜한 밤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모기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10군데씩이나 모기한테 물리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절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투명한 존재한테 괴롭힘을 당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투명한 존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그 존재도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사실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 실체는 존재하죠. 바이러스라는 것을 몰랐던 아주 옛날 시대에는 악마들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명되어서 그 악마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백신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이러스 걸린 걸 낫게 해주고 또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예방도 해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이란 존재는 무궁무진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아쉽게도 시계 아니면 뭐 태양, 그 태양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5시간이 막 1시간처럼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또는 1년 사이에 들은 줄 알았던 놀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엊그제 부배의 생각 채널에 이야기했었죠. 요즘 학생들 놀토라는 것이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제가 1년 사이에 들은 줄 알았는데 해당 영상에 댓글이 달려서 보니까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런 댓글이 달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놀토 관련된 게 그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10년 가까이나 됐을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저는 마치 1년 사이에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친구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오래된 이야기라니. 아무튼 저의 영상과 관련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분명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늠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기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아무리 과학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보면 시계를 계속 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분명 시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데요. 시간이 엄청 휙휙 빨리 지나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진짜 1분, 1초가 잘 안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잘 안 갈 때는 진짜 싫어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얼마나 싫었으면 시간이 잘 안 가겠어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사람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자료들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확인되어진 존재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된 그 어떤 것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위에서도 말씀드린 저런 경우들 말고도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되어지는 거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표현되는 거지. 표현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사랑하는 눈빛을 확인하는 거지 사랑을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눈빛 그 자체가 사랑을 담고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감정인데 감정이라는 건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현되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감지를 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도 분노라는 감정도 슬픔이라는 감정도 그 어떤 감정도 그 감정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말로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감정의 실체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의 눈에는 안 보여도 다른 존재들의 눈에는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 같이 혹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보다도 더 작으려나? 그것들의 실체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는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마음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자, 그럼 안녕. 후배요. 자,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이번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그건 기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죠. 고기와 관련된 병.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병들도 사람들이 어떤 점을 가장 무서워했나요? 바로 기억이 없어진다는 거. 그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잖아요. 뭐 그 병이 무서웠던 점이 단지 기억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지만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걷지도 못하게 됐다고 하죠. 그 병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무서웠지만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에 사람들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니 예전에 겪었던 일들을 기억을 잘 하는 저는 이 기억이라는 걸 얼만큼이나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 역시도 그다지 많은 일들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계속 기억을 하려면 복습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복습을 하지 않고는 결국은 아주 특징적인 기억들을 제외하고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징적인 기억이 아니더라도 얼핏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특징적인 일들이 아니고서야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아이에게 머리를 살짝 잡아당기는 장난을 쳤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덩치가 되게 컸어요. 저의 한 3배 정도의 덩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먹도 이따만하고 지금 같았으면 제가 관심을 가졌을 아이가 아닌데 미안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여자아이에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얼마나 세게 들겨 맞았는지 맞고 나서 펑펑 우니까 주변에 있던 반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그렇게 두들겨 패냐고 그 여자아이에게 다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도 덩달아서 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참 머리를 그렇게 세게 잡아당긴 거 아니에요. 살짝 건드리는 수준으로 잡아당긴 거고요. 평소에 착했던 애였었는데 그날따라 뒤돌아서서 절 보는 눈을 보니까 마치 도끼눈이라고 말하는 그런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여자아이에게 장난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했던 거거든요. 근데 평소 착했던 애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죠. 그것도 살짝 잡아당긴 건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요. 그 두들겨 맞은 걸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 이후로 그 여자아이를 멀리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착해서 크리스마스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드를 써서 줬던 생각이 나네요. 물론
그 이후로는 저는 그 여자아이를 정말 조심했어요. 몸이 우연히 닿는 것조차도 닿지 않게 하려고 정말 조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카드를 주다니 정말 저는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의 핵심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아이를 졸업생들이 많이 모인다던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보게 돼서 나 그때 너한테 장난쳤다가 너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서 펑펑 울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말하기를 저한테 기억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걔는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두들겨 팼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패고서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 건지. 응? 그것도 나는 두들겨 맞고서도 그 해 겨울날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만들어 줬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아무튼 그런 걸 봐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저는 기억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특징적인 일조차도 무신경하게 살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 기억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징적인 일들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일들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비슷하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그다지 특징적인 일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반 사람들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숫자 같은 거나 이런 지식,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약하지만, 그런 기억력은 제가 별로 없지만,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건 되게 기억을 잘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아무튼, 저의 초등학교 동창인 그 여자아이에게는, 저의 그 초등학교 동창인 그 여자아이에게는 누군가를 때린 기억도 없거니와 저라는 애를 기억을 못하니 그 여자아이의 기억에서는 저라는 아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저 예전에 자기한테 맞았다고 말하는, 자기와 동창이었다고 말하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남자애를 기억하겠죠. 아니, 그 특징적인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지금은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기억 못하지 너. 그때 그 동창들 모인 사이트에서 내가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하고 나 잊어버렸지 또. 자,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건 그 사람들의 기억엔 제가 기억하는 그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기억이라니 슬프네요. 좀 더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특징적인 기억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의 자신을 그냥 놓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아직도 초등학생 때의 저를 놓아주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그다지 놓아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기억해도 괜찮으니까요.
공유할 수 없는 기억이라도 할지라도 말이에요. 공부 시간에 등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기분이 좋다고 했던 친구. 너도 기억 못하지? 기억 못하지 너도. 기억 못하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영상이나 만화로 저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날 기억 못하거나 날 기억 못하더라도 그 일들을 기억 못하니까 상관없겠죠. 또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되네요. 또 이런 장점이 있네. 우리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상관없어요. 걔네 기억 못해도. 그쵸? 우리 부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어차피 너네 기억 못하니까 상관없잖아. 뭐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옛날 저 어렸을 때 제 번개탄 깨트린 형도 기억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참. 아무튼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씩 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기억이 난지 내가 기억인지, 기억이라는 건 참 소중하면서도 재밌고 슬프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요. 이번에는 급해도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하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저는 좀 더 빨리를 외치면서 영상 편집 작업에 노력을 쏟고 있었어요. 렌더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 보통 렌더링 시간이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렌더링 시간을 못 견디겠어서 요즘은 렌더링이 보통 1분에서 2분이 걸리는 프로그램을 써서 렌더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편집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렌더링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영상의 장면들이나 소리들이나 효과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렌더링이 좀 길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 지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막 의욕이 불타오르다가 렌더링이 될 때까지 기다릴 동안 의욕이 감퇴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렌더링 시간이 짧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의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새 프로그램은 렌더링은 엄청 빠른데 편집을 세세하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영상이 합쳐질 때 깔끔하지 못하게 합쳐질 때가 많다는 게 단점이에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완벽주의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는 좀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왜 그런 식으로 렌더링을 거쳐서 업로드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업로드 속도 때문이에요. 길게 걸리는 렌더링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렌더링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써 부배의 생각 영상을 순식간에 7개나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런 작업 방법을 사용하면 멈춤이 없이 마치 코뿔소처럼 앞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빠른 렌더링 프로그램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을 자를 때 세세하게 자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자를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막 자르다가 지쳐버려. 너무 번거롭게 돼 있어갖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세세하게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고 영상끼리 이렇게 붙일 때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능만 더해진다면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빠른 렌더링으로 작업을 하려면 이 새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렌더링은 느리지만 세세하고 효율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야 하는 두 프로그램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단어가 뭐더라?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다. 생각이 안 나네요. 프로그램은 달라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두 프로그램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요. 이 두 프로그램은 현재 완전 다른 성격을 띠고 있네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부배의 생각 영상들만 계속 작업해서 올리다가 엊그제 식품 리뷰 부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은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조금 세세하게 잘라서 붙이는 편집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세하게 자르는 작업이 렌더링이 빠른 프로그램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프로그램을 꼼수를 써서 서로 연결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거를 거의 2시간 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 꼼수라는 게 이 어감은 별로 안 좋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불가능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어찌 해서 이 꼼수를 부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한두 번도 아니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없을까 이제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는 하는데요. 그 꼼수를 부려서 나온 작품들이 제가 만든 뮤직비디오들이에요. 제가 사정상 작업하기가 불가능했던 작업들을 꼼수를 부려서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든 음악들인 부배 뮤직도 마찬가지로 제 사정상 음악 작업이 불가능한 것을 꼼수를 부려서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대신에 부배 뮤직 초반에 만들었던 음악들은
음질이 많이 떨어지는 곡들도 많아요. 지금도 음질이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뭐 앞으로 더 좋아져야겠지만요. 음, 아무튼 만약에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면 뮤직비디오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배 뮤직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류의 작품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겠죠. 어, 저의 작,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서 될 때까지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저의 장점이에요. 그런 끈기, 이제 그런 게 장점인데, 부배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부배의 뮤직도 그렇고, 그리고 저의 만화도 그렇지만, 허점이 많은 대신에, 부배가, 그러한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운 그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품들의 완성도에 비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요. 꼼수라는 게 어감은 좀 안 좋아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게끔도 만들어요.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두 편집 프로그램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결국엔 세세한 편집을 해야 하는 식품 리뷰 편집은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기로 하고 편집 작업을 했는데요. 영상이 조금 짧은 이유도 있었지만 편집 작업 30분에다가 렌더링 작업 10분, 총 40분 만에 영상 파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 전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했으면 1시간 20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꼼수라는 것은 절대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필요하기도 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현재의 프로그램들의 기술상 안 되는 것을 너무 무리해서 꼼수를 부리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편집자들이 정해진 루트를 따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서 최고효율의 에너지를 내려고 했던 건데요. 현재 프로그램들의 기술상 안 되는 걸 너무 꼼수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의 프로그램들 그 자체의 기술들은 점점 발전하고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고품질의 영상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기술들의 발전에 비해서 왠지 렌더링은 아직까지는 너무 좀 길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균형이 좀 안 맞는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렇게 고품질의 영상 파일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고품질의 영상 파일을 편집에 사용하는 편집자분들은 카메라에 들어있는 영상 파일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해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 많은 기술들이 큰 발전들이 있었지만 큰 용량의 파일을 컴퓨터로 빠르게 옮기는 기술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렌더링 기술도 그렇고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다른 기술들의 큰 발전을 생각하면 이제는 렌더링 기술도 일반적으로는 훨씬 빨라져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세세하게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배의 생각 같은 그런 영상들은 렌더링이 빠른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식품 리뷰나 그 이외에 편집을 아주 세세하게 해야 하는 영상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렇게 각각 사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의 기술의 한계를 깨달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정 부분은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작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또 일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려도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너무 서둘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그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이 단번에 되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거의 모든 일들이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일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좀 많이 급하더라도 좀 더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 테니까요. 많은 사랑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